나태주 시인의 여러 대표작 중 하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금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뒤로 공산성이 보이는 이곳은 공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도착한 공주의 날씨는 정말 한여름 그 날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동동, 장렬하는 태양, 엄청 뜨거운데요. 저희가 지난번 여기에서 출 도착지로 삼았던 미르섬은 지금은 조금 휑한 느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마늘꽃도 있었고 금계국이라던가 다양한 꽃들이 정말 만발했는데, 지금 이제 여름 맞아서 꽃들을 가리를 하시나 봐요. 이제 가을맞이 꽃들로 새 단장을 하시는 것 같고, 뒤쪽에 보이는 공산성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곳 미르섬을 출 도착으로 해서 지금 보이는 금강교를 통과해서 공산성,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못 들러봤던 우금치 전적지를 가볼까 합니다. 솔직히 우금치 전적은 지난번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의도 있고, 그래서 우금치 전적으로 해서 금강 자전거길을 통과해서 공주 시내를 약간 돌아보는 아주 가벼운 코스로 돌아볼 예정인데요. 한여름을 맞은 공주는 어떤 모습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다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금빛 강물을 품은 도시 공주는 풀꽃을 사랑한 시인의 고향이자 동학도의 함성이 모였던 곳이다.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꽃을 피워냈던 공주의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아무래도 도심 한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는 성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곳 공주를 가로지르고 있는 작은 천입니다. 제민천. 제민천 옆으로 자전거 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매우 한적하고 좋은데요. 공주의 도심을 흐르는 제민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피어난다. 천변 주변에는 물길 따라 산책로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산책길을 따라가다 만나는 하숙마을은 60, 70년대 하숙 문화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선물 같은 장소이다. 나태주 시인의 나태주 골목. 옛 문화 골목을 조금 많이 신경 써서 조성해 놓은 느낌이고요. 실질적으로 옛 60, 70년대 풍경을 조금 간직하고 있어서 옛 향수를 느끼시기에도 좋고,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꽃,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은 내가 꽃이다. 안녕. 나태주 시인의 여러 대표작 중 하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1894년) 공주의 우금치에서는 동학농민혁명군의 함성은 불꽃이 되었다. 반 봉건 반 외세의 기치를 내건 동학농민혁명군은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광군에 대항해 마지막 불꽃을 불태웠다. 비록 수많은 불꽃들이 이곳에서 꺼져갔지만 그 불씨는 한국 근대사의 큰 불길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좀 가슴 아픈 곳이죠. 동학농민혁명군의 가장 큰 패배가 있었던 곳이고, 워낙에 많은 희생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공주를
기존에도 몇 번 찾아왔었지만 우금치 전적을 항상 와보고 싶었는데 계속 못 오다가 오늘 첫 방문을 했는데요. 좀 가슴이 무겁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도 다뤘었지만 동학농민혁명군이 이곳에서 정말 만여 명의 그 혁명군들이 이곳에 집결해서 그 일본군과 광군을 대항해서 싸우다가 무기의 열세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그 장소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우금치 전적 알림터라는 곳에 잠깐 들렸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무릎팍으로 기어서라도 갈 수 있고 주먹을 내밀어서도 갈 수 있건만이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 우금치 전투에서 앞으로 더 향하지 못하고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던 수많은 동학농민혁명군이 남긴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글귀가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무릎팍으로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그 동학농민혁명군의 그 마지막 그 절규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솔직히 그렇게 아름답거나 뭔가 사진 찍기 좋거나 뭐 이런 관광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한 마침표적인 의미로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장소입니다. 바늘 바람마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코스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바람이 천군만마 같네요. 금강 자전거길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금강호천 해서 같이 종주하셨을 텐데 정말 그늘 없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한여름에 이곳은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제가 왔네요. 와, 정말 한적한데요. 날이 뜨거워서 아무도 안 달려. 역시 금강을 보면서 달려야 뭔가 제맛인 것 같아요. 금강 자전거길이니까요. 대청댐에서 시작되는 금강 자전거길은 백제의 고도를 지나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길이다. 금빛 비단결 같은 금강을 따라 달리면 백제의 황제를 상징했던 봉황의 모습을 한 공주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 지나고 있는데요. 무령 왕릉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공주 라이딩 때도 스쳐 지나가기만 해서 오늘은 잠깐 시간이 나면 안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무령왕릉은 워낙에 유명한 백제 시대 왕이죠.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우연히 그 수로공사 도중에 발견이 된 왕릉이다 보니까 도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워낙에 많은 부정품들이 출토가 됐죠. 진묘수가 지키고 있고, 여기 노잣돈이 있잖아. 노잣돈이 있고 진묘수가 지키고 있고, 이 앞으로 딱 오면 이쪽이 왕비가 있었고 이쪽이 왕이 누워 있었던 자리네.
베개가 왕과 왕비의 베개가 있고 신발과 신발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금제관식이라던가 허리띠, 그 다음에 저 둥근 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다양한 부장품들이 정말 백제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지금도 아마 국사 측에서 배웠던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금관 장식이라던가 귀걸이라던가 여러 금 세공품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편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성곽은 바로 공산성입니다. 공주를 대표하는 성이죠. 웅진 백제 시대 때 지어진 성으로, 그 당시에는 토성으로 지어졌다가 조선 시대 때 이렇게 석성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정말 다 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뽕뽕뽕뽕 떠있는 이 배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이 공산성은 유네스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둘레길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아보면 대략 한 266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조명을 받은 그 성곽길을 따라서 마실 삼아 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지금 어느 정도 해발 고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약간 가파르긴 하지만 그래도 식사하시고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고요. 성 내부로 들어가시면 백제의 왕궁 터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도심 투어 마치고 약간 해가 저물 쯤 한번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공산성입니다. 팥 앙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밤 앙금은 팥 앙금에 비해서 살짝 덜 달지만 고소한 맛이 더 강해요. 공주 하면 그 백제의 역사도 떠오르고 금강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가슴 아픈 동학 농민혁명군의 마지막 모습도 떠오르죠. 하지만 밤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떡, 그리고 이런 음료까지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가볍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자전거 타시다가 아니면 마실 삼아 공산성 들리시다가 잠깐 들려서 한번 맛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가 살짝 저물 시간이라서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더 늦기 전에 공산성 한 바퀴 돌아보고 오늘 하루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봬요. 안녕! 이 공산성에 오르시면 비단결 같은 금강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해질 무렵 노을에 감싸인 공주 시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을빛의 감도는 공주 시내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자, 저희는 금서루에서 출발을 했고요. 공복루로 향할 예정입니다. 공복루가 미르섬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바로 그 문인데요. 공산성의 북문이래요. 원래 저희가 지난번 공주에 왔을 때는 미르섬을 비롯해서 여기 공산성이 너무너무 성곽길이 예뻤거든요. 그런데 작년 수해로 이 공산성 성곽이 일부 유실됐어요. 비가 진짜 많이 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참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장마철이라서 또 걱정이 되네요. 저기 보이는 공북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산성 자체가 백제의 성터긴 하지만 조선 선조 때 증축을 하면서 조선시대 물루 건축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백제시대 때부터 사용되던 성곽이긴 하지만 조선시대 때 개보수를 많이 하면서 토성이 이제 석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루 공사를 하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선
조선시대의 양식이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공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기존에 다녔던 것처럼 좀 넓은 광범위한 범위를 다니기보다는 조금 공주 시내 위주로 집중해서 돌아봤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백제의 그 도성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물론 이제 한성백제부터 시작해서 웅진 사비백제까지 백제에 찬란했던 그런 굉장히 역사적 유물들과 유적지들을 품고 있는 도시는 맞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공주의 이미지가 백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금강도 있고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군의 가슴 아픈 혈투 장소였던 우금치 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잊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공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매력들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있는 들꽃박물관처럼 정말 작지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런 아기자기한 골목 문화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곳저곳 볼 곳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알밤 저희 가볍게 돌아보려고 왔던 공주지만 좀 묵직한 울림이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중했던 과거의 역사의 흔적들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풀꽃 같은 들꽃 같은 아름다운 공주의 이모저모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소중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흘러가는 금강의 잔잔한 물결처럼 저희도 바람 따라 흩날리는 깃발 보이시나요? 바람 따라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